최근 배달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오토바이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운송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몇몇 운전자 때문에 도로에서는 공공의 적으로 몰리기도 하는데요. 만약 사고라도 발생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승용차 운전자보다 훨씬 큰 부상을 당하게 되죠. 항상 대형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는 도로 위 오토바이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제보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곧이어 출발하는데요. 바로 그때 엔진음이 잦아들고 도로에는 비명만 울려 퍼집니다. 이제 신호 받고 좌회전을 했는데 택시가 불법 유턴을 해가지고 그냥 브레이크 잡아야겠다 생각하는 순간에 이제 바로 이제 날아가 버린 거죠. 이제. 사고 직후 제보자는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알아차렸다는데요. 내 떼굴. 몸을 셀 수가 없었어요. 목하고 그런 데는 이상이 없는데 살짝 만져보니까 쇠골이 이제 없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여기 지금 의식이 있으세요? 네, 최대한 빨리 하세요. 직감했듯이 몸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7조각 분쇄골절로 알고 있고요. 허리랑 그 다음에 이제 양쪽 탈골 정도 있었네요. 예. 다행히 안전장구 착용해서 이 정도로 다친 것 같습니다. 제보자는 사고로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는데요. 안전장비마저 없었다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겠죠. 그때 제가 구급차로 실려서 갈 때까지 한 번도 안 내렸습니다. 일단은 주변 말로는 블랙박스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는 말은 있었고요. 아무래도 주변에 경찰이 있어가지고 그냥 보고 이제 바로 실제 중과실이네 하고 그런 식으로 바로 끝났습니다. 예. 불법 유턴으로 인한 이번 사고는 택시기사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마무리됐는데요.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것만큼은 모두 제보자의 몫이었습니다. 브레이크에 자동적으로 손을 좀 많이 잡게 되더라고요. 예. 3분의 1 정도 잡고 있는 습관이 있었어요. 예. 바이크는 이제 노출돼 있다 보니까 차가 위협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거는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지난 10월 부산의 한 도로에서도 오토바이와 차량 간의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차 대 차는 많이 봤어도 차 대 오토바이에서 오토바이에 사람이 날아가는 건 처음 봤으니까요. 누가 봐도 이거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이었죠. 오토바이 한 대가 1차로에서 주행 중입니다. 그리고 정체가 시작되는 순간 뒤따라오던 트럭이 그 뒤를 추돌하고 맙니다. 와, 미친 거 아이가. 와, 어떡해. 나 지금 119. 그런데 왜인지 사고를 낸 트럭은 멈출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 트럭이 그 전에는 정지할 때도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주행했기 때문에 음주나 이런 거보다는 그 딴짓 휴대폰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1차선에 있다가 2차선을 변경을 했거든요. 무조건 인지했다고 봐요, 저는. 당시 오토바이를 몰던 피해자에게 그날의 사고에 대해 들었습니다. 솔직히 며칠 동안 분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정말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트럭.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가해 차량의 번호판을 알아보기가 어려웠는데요. 오토바이의 후방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번호 식별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단서가 있었는데요.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의 오른쪽 전조등이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차량의 특징과 대략적인 이동 경로를 확인한 뒤 동호회 동료들도 가해 운전자를 찾기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같은 동호회다 보니까는 한 4일 동안은 계속 한 4시간, 5시간 잤던 것 같아요. 이게 꿈속에서도 자꾸 이 뺑소니에 대한 것만 나오니까는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냥. 그 이유밖에 없던 것 같아요. 그냥 잡고 싶다. 피해자의 동료들은 사고 장소 주변을 살피고 작은 단서라도 찾으려 노력했답니다. 혹시나 또 다른 목격자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플랜카드까지 제작하기도 했죠. 결국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경찰은 CCTV와 여러 단서를 모아 가해 운전자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 말로는 뭐 일단 뭐 졸았다, 뭐 이렇게 졸음운전을 했다, 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수사를 뭐 진행하는 뭐 입장이고 지금 뺑소니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뺑소니에 무게를 싣고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다행히 큰 부상이 없었던 만큼 피해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안전장비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답니다. 일단은 안전장비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제일 많이 다쳐야 될 손하고 머리는 이제 보호장구를 너무 잘 하고 있었으니까는 다치진 않았고요. 아, 이거는 정말 무조건이구나. 안전장비는 과하면 과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고 목격자는 돌이켜보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다는데요. 제가 운전할 때도 그 번호판에 불빛 비추는 그 등이랑 뒤에 브레이크 등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오토바이는. 그래서 저희도 옆에 거의 다가오자 그때서야 보였어요. 그분들이 입고 있는 보호장구가 솔직히 사후 예방이잖아요. 근데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뭔가가 오토바이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나를 알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뭐 약간의 뭐 LED 튜닝이라든가 뭐 그런 면발광 튜닝 정도는 국가에서 좀 허용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저희 생각이더라고요. 사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올바른 절차를 거치면 이륜차에도 등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주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어 승인 절차가 매우 까다롭죠. 그러다 보니 제대로 승인받지 않고 불법 개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오토바이 자체의 크기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뒤쪽에 뭐 브레이크 등이라든지 차폭등 자체가 워낙 축소돼서 조그맣게 보인다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렇다고 불법은 방치하면 안 되겠지만은 다른 운전자의 피해가 가지 않는 적절한 수준의 튜닝 기준이 좀 만들어져야 되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장착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오토바이 사고는 아무래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장비 착용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죠. 뿐만 아니라 특히 밤에 오토바이가 다른 운전자 눈에 잘 띄도록 식별 장치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게 다 갖춰진다 하더라도 오토바이를 직접 운행하는 라이더의 안전인식이 부족하다면 이 모든 게 다 허사가 되겠죠. 그야말로 모두를 위협하는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제보자는 얼마 전 한 사거리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큰 사고가 날 뻔했죠. 그걸 안 피했으면 아마 제 다리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친한 동생과 얘기를 마치고 돌아가려던 중 멀리서부터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는데요.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는 순간 좌회전하던 오토바이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다행히 제보자는 큰 부상을 피했지만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는 부상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일단 넘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찰과상은 둘 다 좀 심했고 그중에 그 뒤에 탄 동승자는 발목이 좀 부러진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직접적으로 부딪혔고 그 제 후배는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이제 차가 많이 파손이 됐죠. 제보자는 사고 현장을 살펴보던 중 뭔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답니다. 이 사고 난 이후에 경황이 없었지만 그래도 좀 증거를 남겨야 됐다는 생각에 사진을 몇 장 찍었어요. 당연히 오토바이도 번호판이 원래 있어야 되는 거니까 번호판을 찍으려고 했는데 번호판이 없더라고요. 오토바이에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번호판이 어디에도 없었는데요. 제보자는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야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면허가 없고 번호판도 없는 무면허 그냥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난 거고 미성년자였고 이런 얘기를 나중에 좀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제보자는 무보험차 상해 특약 덕분에 피해 보상을 받고 보험사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며 사고는 마무리됐는데요. 오토바이는 어떻게 번호판이 달려있지 않은 채로 도로를 달릴 수 있었던 걸까요? 오토바이 일부는 다른 차량들과 다르게
등록이 아닌 신고를 통해서 운행 가능합니다. 이 신고조차 하지 않고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우리가 흔히 미등록 오토바이라고 표현합니다. 오토바이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미등록 오토바이가 위험한 진짜 이유는 사고가 난 뒤 후속 조치가 힘들다는 점인데요. 아침 출근길 제보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히고 만 건데요. 사고 나자마자 그냥 차 세우고요. 혹시 박을 때 분명히 오토바이랑 이제 날아갔는데 내려서 보니까 이제 오토바이 쪽으로 걸어오고 계시길래 크게 안 다쳤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픈 기색 없이 떨어진 짐을 다시 싣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고 처리가 어려워질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답니다. 차에 타가지고 보험사 연락하는 사이에 이제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부르릉 소리가 나길래 그때 돌아보니까 가고 있더라고요.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가시더라고요. 짐을 다 실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대로 현장을 떠나버린 겁니다. 경찰이 금방 도착했지만 그때는 이미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라진 후였는데요. 정작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할아버지가 도망가셨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있는 힘껏 뛰어가면 잡을 수 있었는데요. 아니 잡으러 가면은 그분이 다칠 수 있으니까요. 그냥 안 잡았어요. 번호판 없는 거는 이제 나중에 영상 보고 알았어요. 심지어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어서 가해 운전자를 특정하는 일도 쉽지 않았는데요. 그 형사님께서 영상 보시고 저한테 전화 주시더라고요. 뭐 폐지 죽는 할아버지인 것 같다. 잡기 힘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영상 보니까 신문이 보이더라고요. 그로부터 2주 뒤 가해 운전자를 목격하기도 했지만 쫓아갈 수는 없었답니다. 결국 신문을 단서로 주변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상가 돌아다니면서 혹시 이분 보신 적 있냐고 계속 물어보고 다니다가 한 철물점에서 그분이 나타나셔가지고 경찰서 바로 연락해가지고 형사님 보시고 그렇게 조치된 거예요. 알고 보니 상대 운전자는 무면허인 상태로 미등록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낸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오토바이 사고를 막기 위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2,000명의 공익제보단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오토바이의 위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신호 위반은 물론 인도 주행부터 역주행까지 다양한 신고가 접수되고 있죠. 미등록 오토바이 역시 공익제보단의 눈을 피해가지는 못합니다.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과태료를 인상한다고 손 치더라도 굳이 등록을 하려 들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 단속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내가 미등록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는 실제로 단속을 당해서 크든 적든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구나 라는 인식을 조성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오토바이는 효율적인 운송수단이면서 취미생활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을 지키지 않는 몇몇 운전자 때문에 여전히 따가운 시선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올바른 안전장비 착용과 교통법규 준수만이 오토바이와 차량의 공존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